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책은 꿀벌소년이라는 책입니다. 꿀벌소년.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걸 제목을 좀 잘못 달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벌을 키우는 소년 내지는 꿀벌을 키우는 소년, 꿀벌치기 소년 이런 제목이어야 되는데 이건 꿀벌 소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소년이 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고 처음에 의아해하면서 책을 봤는데 제목이 꿀벌 소년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한 아이가 주인공의 아이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이거 어차피 동화니까요. 동화 속에서 이렇게 벌통 안으로 떨어져서 벌통 안에 가가지고 벌들의 세계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들 세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꿀벌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되게 많고 글자도 활자도 크고 글자도 많지 않지만 꿀벌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양봉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벌들의 어떤 그 안에 내부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공부를 한다면 이 책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의 그 지은이가 그 토니드 솔스라고 하는 그 작가인데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그 팔린 책들도 많이 있는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꿀벌 소년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서 꿀벌 소년의 탄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나가겠죠. 근데 이 저자 자체도 어머니로부터 그 시골에 살면서 꿀벌을 배우고 역시 양봉가로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도시양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양봉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봉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서도 약간 그게 말이 돼? 내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꿀의 어떤 질적으로 좀 그게 별로 안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지구가 파괴되어 나가는 속에서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또 그 안에서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려면 도시에서 양봉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시 경우만 해도 박원순 처음 그 서울시장이 이제 그 첫 번째 민선 시장에 했을 때 양봉 벌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쓰고 약간 쇼를 하는 것처럼 하긴 했지만 도시 양봉의 가능성에 길을 열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도시 양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이 살아야만 사람도 사는 거고 사람이 살아야만 또 꽃을 심고 그것들의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 수분 매개체인 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식탁에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자원 가운데 70%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식탁 안에 이렇게 테이블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수분 매개체가 없고 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이 어쩌면 90%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의 식탁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인류의 공멸이죠.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 수많은 농약, 그 다음에 그 대기 환경, 그 다음에 밀원의 부족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꿀벌들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꿀벌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시양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꿀벌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협동심, 근면성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소중함 이런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봉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꿀을 많이 드셔야만 양봉가들이 벌을 지켜낼 수 있고 벌을 지켜내야만 이 지구 환경 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책을 편찬한 편집
건축주인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원본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본 그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여왕벌이 침을 찔러서 다른 여왕벌을 죽이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가 입장에서 보면 여왕벌은 벌침이 없거든요. 쏘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벌통을 열어놓고 그 안에 보다가 여왕벌이 있으면 날개를 잡아서 잡거나 전체를 잡아가지고 꺼내서 손 안에 잡고 있어도 여왕벌은 절대로 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벌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걸 침이라고 얘기해서 표현해서 여기 분명히 제가 편집팀에게 물어봐가지고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달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거기 분명히 스팅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찌른다, 벌침으로 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의 미천한 지식이 완전히 들통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셀 그러니까 벌집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벌집 안에서 이제 여왕벌이 나올 때 그럴 때 여왕벌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여왕벌의 왕대를 다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나 대여섯 개의 왕대를 만듭니다. 그 왕대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그 왕이 그 왕이 이제 나머지 애들을 다 죽이는 거죠. 아니면 얘가 죽인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 마리가 살아남게 되면 그 살아남은 그 여왕벌과 기존에 있었던 그 여왕벌이 이제 둘이서 그 세력을 나눠가지고 분봉을 해서 나가는데 분봉을 해서 나갈 때는 이 새로 태어난 그 여왕벌에게 이 집을 물려주고 나이든 부모의 여왕벌은 나머지 분쇄를 정도를 3분의 1이나 2분의 1 반 정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 세상과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새로운 집을 차리게 되는데 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편집부에 얘기하는 건 여왕벌은 침이 없다. 침을 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구글을 검색해서 보니까 침이 있더라고요. 여왕벌에도.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 그 나머지의 여왕벌 자기의 경쟁자들을 해치울 때 침을 사용해 가지고 나머지들을 정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왕벌에게 침이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침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여왕벌을 죽인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여왕벌을 죽인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을 한번 드러냈고 또 이 안에 보면 일벌이 피메일 그러니까 암컷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이제 중성이다 일벌은. 그리고 일을 하는 일벌들이 산란을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망가지는 벌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글과 이 원본 이 책을 쓴 저자의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그거를 그 일하는 벌을 암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본에 충실한 번역이었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냥 저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교재로 쓰시는 분들 경우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저보다 더 양봉에 대한 지식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더 소중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도시에서 벌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를 좀 고민을 한다면 저도 지금 관악산 일대에 그 삼성산과 관악산 일대 주변에 저는 지리산에 와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과 집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아카시아가 정말 끝내주기 좋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 어디에 가도 부럽지 않을 만큼 좋은데 여기에 또 예전에는 그 양봉업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벌통을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나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금천구청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파트 단지 분양이랑 얘기를 하든지 해서 소규모 벌통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도시양봉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책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이가 벌로 변신을 해가지고
벌통 안에 들어가서 벌들의 생태를 관찰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앞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고민하시는 여러 부모님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니까 재밌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